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특별히 쌤이 등장하진 않고 PPT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화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첫 번째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어떤 차이가 있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도시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도시화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도시화의 의미는 똑같겠지만 경제 개발이 비교적 일찍 그리고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들하고 그리고 도시화 또는 경제 개발이 뒤늦게 또는 지금 현재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도시화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에는 일단 도시화의 의미와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일단 도시와 관련돼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단박에 이번 단원의 완전히 뭐 가까운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캐릭터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낡고 흐름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유 너무 냄새 심해.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네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이거는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도시화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도시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일단 도시가 등장해야 돼요. 이 도시에 인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2학기 때 인구 이동과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도시와 인구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즉, 이 도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생활 양식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활 양식이라 하는데 그럼 도시적인 게 뭘까요? 자, 도시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상업, 문화 이런 교통시설들이 편리한 것을 어, 생활 양식, 누리며 사는 것을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과 그리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생활 모습을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보편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 생활 양식이 뜨문뜨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양식을 바로 도시적 생활 양식이고 이것이 보편에 가는 과정을 바로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도시의 숫자가 늘겠죠. 아무래도 도시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말은 주변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니까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요. 도시의 면적까지도 넓어집니다. 아무래도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의 인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가 끊임없이 나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주민 경제 활동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위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인 시골에 가면은 1차 산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가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도시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화의 과정은 총 3단계로 크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초기 단계는 아직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가 촌락에서 거주합니다. 자, 촌락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농수산업 같은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요. 그러니까 자연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곳을 바로 그것을 1차 산업이라 하죠. 그 다음에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이런 도시화율이 천천히 증가합니다.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표현이 바로 천천히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화 단계 보시겠습니다. 자, 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인데요. 전체적으로 국가나 한 큰 지역 사회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산업화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산업화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장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산업화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촌락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도시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가속화 단계에는 말기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도시의 인구가 가득 차게 되면 도시 인구가 좀 포화 상태가 되겠죠. 이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교외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외화. 자, 교외라고 하는 것은 도시 주 변두리 지역을 교외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외로 이동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화 과정 중에 종착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도시화율이 80%를 넘어서게 되면 도시 성장이 이제 느려지게 되고요. 오히려 도시를 빠져나가는 현상인 이거는 이제 인구 이동이나 도시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역도시화입니다. 역도시화 아닙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역도시화. 이제 반대로 도시에서 촌락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00년대 이후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이 한때 1000만 명, 11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900만 명대 수준의 인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도시화 현상이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주변에 오히려 인천이나 경기도의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오히려 분산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나가서 촌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역도시화 현상이 서울에서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화를 보시면 초기 단계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가속화 단계에서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다가 또 종착 단계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리 종말 단계 가더라도 도시화율이 이렇게 쑥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역도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갈 뿐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착 단계에서도 도시화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이 일찍이 시작된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재로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건 아마 역사 2학년 때 배우죠. 자,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당시에는 좀 빨리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긴 기간을 살펴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도시화율은 도시화 현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히려 오늘날은 이 도시화의 정체 또는 오히려 심하면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죠. 이거는 대도시 주변으로 해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을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식민지에서 탈피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이죠.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의 1950년대부터 80년대 사이를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촌락 도시에서 아주 급하게 서울과 그리고 또는 주변 직할시, 지금 이제 광역시라고 부르는 대도시로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자, 똑같습니다. 촌락 인구가 도시로 유입된 거고요. 자, 자연적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자연적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도시에 갔던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이 도시에 갔던 정착한 사람들이 보통 청년기에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가잖아요.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가지고 가족을 이루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을 동반하지 못한 채 수위 도시 주변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된 현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수위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수위 도시는 인구가 그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1950년대부터 80년대 서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 또는 뭐 부산, 뭐 좀 더 다르면 대구, 뭐 이 정도 큰 도시, 특히나 서울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했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 인구수를 자랑했던 서울이 1100만 명까지 자라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2000년대 전까지 겪었다가 선진국의 도시화 현상을 2000년대 이후에 겪게 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됐던 이 도시화가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처럼 역도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자, 개발도상국 플러스 선진국의 형태다. 특히나 초반에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그랬다고 하던데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국가 유형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시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선진국에서는 천천히 진행이 일찍이 진행돼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촌양도 형상으로 급속하게 평창하긴 했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자,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경사도가 완만하죠.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개발도상국은 어때요? 급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경사도 굉장히 급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전 영상은 여기까지 제작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